로켓을 타고 우주로. 달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은 곳에 떠 있어. 별은 달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지. 달과 별은 어떤 곳이며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사람들은 옛날부터 달까지 별까지 가보고 싶어 했어. 하지만 달이나 별에 가는 일은 쉽지 않았어. 어떤 사람은 커다란 대포 아래 사람을 실어 달까지 쏘아보내려고 생각했대. 하지만 아무리 커다란 대포로 쏘아 올려도 대포알은 달까지 가지 못해. 대포알은 올라가는 듯 하다가 금방 떨어져 버리거든. 지구가 대포알을 끌어당기기 때문이야. 지구는 세상의 모든 물체를 아주 세게 끌어당겨. 눈송이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나무 열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새똥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모두 지구가 끌어당기기 때문이야.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해.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가려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아주 큰 힘을 내야 하지. 그래야만 달에도 별에도 갈 수 있어. 로켓은 어떻게 우주까지 날아갈 큰 힘을 낼 수 있을까? 풍선에 바람을 잔뜩 불어넣고 손을 떼어봐. 풍선 주둥이로 바람이 세차게 뿜어져 나오면서 풍선이 날아가지? 로켓의 원리도 똑같아. 로켓 속에 잔뜩 실린 연료를 태우면 뜨거운 가스가 뿜어져 나와. 이 가스의 힘으로 로켓이 날아가는 거야. 이 힘이 아주 세기 때문에 로켓은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우주로 나아갈 수 있지. 하지만 로켓은 지구에서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지구 둘레를 돌아 우주로 나아가. 지구 둘레를 빙빙 돌면서 점점 높이 날아 우주로 나아갈 수 있어.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비스듬히 올라가면 힘이 훨씬 덜 드는 것과 마찬가지야. 달이나 별까지 가는 우주선도 로켓이 없으면 지구를 벗어날 수 없어. 1961년 4월 12일 러시아의 보스토크 1호가 우주로 날았어. 보스토크 1호 우주선도 로켓에 실어 보냈지. 보스토크 1호 안에는 가가린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타고 있었어. 가가린은 1시간 29분 동안 지구 둘레를 한 바퀴 돌고 지구로 돌아왔어. 가가린은 맨 처음으로 우주 여행을 한 사람이 되었지. 그렇지만 가가린이 우주선을 타고 달까지 간 건 아니었어. 달까지 가려면 지구 중력을 벗어날 수 있을 만큼 더 힘이 센 로켓이 필요했지. 1969년 7월 16일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거대한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어. 아폴로 11호는 4일 동안 우주를 여행한 뒤 7월 20일 마침내 달에 도착했어. 아폴로 11호에는 암스트롱, 올드린, 콜린스라는 우주 비행사 3명이 타고 있었어. 콜린스는 달 둘레에서 사령선을 조종하고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달에 내렸지. 사람이 지구 밖의 별에 첫걸음을 내디딘 거야. 두 우주 비행사가 내린 달은 아무것도 살지 않는 황량한 사막이었어.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달에 있는 암석을 수집해서 지구로 가져왔지. 그 뒤에도 달을 향한 우주선은 계속 발사되었어. 이제 달까지 다녀온 사람들은 로켓에 인공위성을 실어 쏘아 올리기 시작했어. 로켓은 인공위성을 실어 지구 둘레까지 날아간 뒤 내려놓아.
그러면 인공위성은 날아가던 힘으로 지구 둘레를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거야. 지금도 지구 둘레에는 사람들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수천 개나 돌고 있어. 이 인공위성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 지구에 전해주지. 그런데 인공위성을 싣고 우주로 날아간 커다란 로켓의 몸체는 어떻게 될까? 연료를 다 쓰고 나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그냥 버려야 해. 작은 인공위성 하나를 지구 둘레에 올리고 그냥 버리다니. 너무 아깝지? 그래서 사람들은 버리지 않고 다시 쓸 수 있는 로켓을 만들었어. 그게 바로 우주 왕복선이야. 우주 왕복선은 많은 우주 비행사들을 태우고 우주와 지구 사이를 여러 번 오갈 수 있어. 우주 정거장에 물건을 실어다 주기도 하고 고장난 장비들을 지구로 가지고 돌아오기도 하지. 우주 정거장은 지구 둘레를 도는 아주 커다란 우주선이야. 얼마나 큰지 30층짜리 건물의 높이와 맞먹고 무게는 450톤 가까이 되지. 우주 정거장은 모듈이라고 부르는 여러 개의 작은 방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런 모듈은 모두 지구에서 만들어 로켓으로 실어 나른 거야. 이 우주 정거장에는 우주 비행사들이 살아.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 정거장에 머물면서 우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해. 지구의 중력은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약해져서 우주 정거장에는 지구의 중력이 거의 없어. 지구가 끌어당기지 않으니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서 모든 물체가 둥둥 떠다녀. 우주 비행사들은 가끔 밖에서 일을 하기도 해. 우주 정거장에 새로운 장치를 붙이거나 고장난 곳을 고쳐야 하거든. 우주는 아주 위험한 곳이야. 햇볕은 세고 공기는 없고 몸도 가눌 수 없어.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우주복을 입어야 해. 또 우주로 날아가 버리지 않게 우주 비행사의 몸은 우주 정거장과 줄로 이어져 있어. 우주 비행사들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우주를 개척하고 있는 거야. 우주에서 일을 하는 우주 비행사도 지구 둘레를 돌면서 지구와 우주를 관측하는 인공위성도 태양계의 여러 행성을 탐사하는 우주 탐사선도 모두 로켓 덕분에 우주로 나갈 수 있었어. 로켓은 우주로 향한 우리의 꿈을 실어 나르는 멋진 도구야. 우주 정거장에서 어떻게 살까? 우주 정거장 실내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주복을 입을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 중력은 없어서 둥둥 떠다니지. 우주 비행사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살펴볼까? 화장실에서 볼일 보기. 변기에 앉아 일을 보다가 몸이 둥둥 떠다니면 어떻게 될까? 우주 비행선의 변기에 앉으면 우선 벨트로 몸을 고정시켜야 해. 일을 보고 난 뒤 소변이나 대변이 이리저리 떠다니지 않도록 진공 펌프로 빨아들여. 마치 진공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이야. 잠자기. 우주 공간에서는 모든 물체가 둥둥 떠다녀. 그래서 잠을 잘 때는 몸이 떠다니지 않도록 붙들어 매야 해. 또 침대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침낭을 고정시키기만 하면 멋진 잠자리가 되지. 눈가리개로 우주선 안에 불빛을 가리고. 밥 먹기. 우주 식량은 무겁지 않아야 해. 또 우주 비행선 안에서는 조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먹기 편하도록 냉동 건조 식품으로 만들어. 우주 비행사들은 포장을 뜯고
먹기만 하면 되지. 물론 지구에서 먹는 음식처럼 맛있지는 않아. 식판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탁자나 벽에 붙일 수 있어. 수저나 포크도 자석 식판에 붙는단다. 샤워하기. 우주 비행선에는 물을 많이 실을 수 없어. 우주 비행선이 무거워지면 발사하는데 그만큼 연료가 많이 들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물수건에 비누를 묻혀 몸을 닦을 수밖에 없어. 샤워를 하더라도 물방울이 떠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통 속에 들어가서 해야 해.